네, 지금까지 했던 거를 제가 이렇게 코드를 다 제 블로그에 올려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우리 모타 제어 값을 넣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적분기 연결하는 부분, 위치 제어기 시리즈로 연결하는 부분, 그 다음에 전체적인 시르프를 통해서 시르프를 만드는 부분 이런 걸 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한 걸 가지고 한번 응답을 한번 구하는 걸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답을 구하려면은요 실질적으로 요 루프가 필요한데 요거는 제가 긁어가지고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은 0.3초까지 0.001 단위로 하고 그 다음에 스텝 리스판스니까 전부 크기는 1로 하고요. 그 다음에 스텝이라는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리스판스를 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컨트롤 C 해 가지고 요 끝부분에다가 넣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엔터 치고 컨트롤 V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T가 연달아 두 번 들어갔으니까 하나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지우고 이렇게 해서 R은 1로 사실 once라는 함수가 있긴 한데 그냥 포문을 사용해서 1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해 보면은 실제로 KP가 20일 때 아까 0.727이 나왔는데 실제 실행해 보면은 과연 0.727이 나오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네, 여기서 스텝 뭐가 틀렸습니다.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이 모른다고 하네요. 네, 우리가 넘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대문자로 썼네요. 뭐 일단 대문자로 썼으니까 대문자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실행이 잘 된다고 그러면은 그림이 나와줘야 되겠죠. 네, 또 뭐가 오류가 났나? Y1을 모르겠다. 이렇게 나왔네요. Y1이 아니라 Y겠죠? 네, 또 바꾸겠습니다. 뭐 여기서 이렇게 복사 코드를 복사해서 싸우다 보면 조금 브리치가 일어나는 부분들은 그때그때 맞춰줘야 되겠죠. 네, Y를 했기 때문에 Y로 해서 다시 실행해 보면은 네, 그림이 나오면 성공한 것이고 그림이 안 나오면 네, 실패한 것입니다.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림이 나왔습니다. 네, 요것이 0.727 오버슈트가 살짝 있는 것이죠. 네, 그런 모델이 나온 것이고 요건 닫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화면이 이런 모양이 좋은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한번 2배로 늘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한 40 정도로 늘리면 얼마가 될까요? 실행해 보면은 네, 실행이 됐고 네, 이렇게 늘어났죠. 네, 이런 식으로 50 뭐 우리가 늘 쓰는 것은 60 정도로 한번 넣을까요? 이렇게 60 결과를 치면은 네, 이렇게 리스판스가 네, 적당하게 이렇게 오버슈트가 발생하고 셔터는 0.4 그리고 맥시멈 오버슈트는 계산은 안 됐지만 뭐 한 20% 정도가 나왔죠. 그것도 우리 계산하는 수식이 있긴 하지만 그건 여기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그림까지 그리는 모델을 지금 했는데 기존에 한 거랑 똑같죠. 근데 다른 점은 뭐죠? 네, C루프를 사용했다는 거고 그다음에 제어기를 이제 일반화 시켰다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제어기를 우리가 확장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잘 되면은 잘 됩니다 해 주십시오. 네, 오늘은 네, 이렇게 줌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식보다는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실습 사실 줌이 실습을 해보기엔 더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응답을 잘 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제가 줌으로 하기 때문에 녹화를 할 수가 있어서 또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시 보기로 해가지고 천천히 따라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뭐 줌 수업으로 갑자기 대치되는 바람에 네, 제가 실습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 되는 친구들은 제 줌 녹화된 거를 영상을 보시면서 나중에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P 제어 효과를 P 값을 올려가면서 얘가 상당히 리스판스가 빨라지면서 우리가 뭐 100까지 올려볼까요?
굉장히 진동이 심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실제 모타 실험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네, 이런 식으로 모타가 뭐 정말 그러면 뭐 엄청나게 키우면 더 진동이 심해지느냐? 그렇습니다. 모타가 부르르 떨고 로봇도 팔이 막 진동이 심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한없이 올라가게 되면 뭐 극단적으로 이건 잘 안 쓰긴 하지만 뭐 1000까지도 올린다면 네, 아주 진동이 점점 심해지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뭐 베어링이라든가 또는 이런 암이 이렇게 소모가 되는 이렇게 내구적으로 진동이 심하면은 이제 변형이 일어나는 아주 망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진동을 리스판스를 빠르게 한다고 값을 크게 키우면 이렇게 이제 진동을 유발하고 또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적당한 값에서 우리가 값을 지정해 주는 것이 실질적으로 좋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피제어 효과는 제가 나중에 디스터번스라고 해서 외란 효과로까지 넣어가지고 외란 값을 이용해서 이 값을 얼마나 외란을 또 줄일 수 있느냐 하는 외란 효과를 다음 시간에 공부하는 걸로 하고, 일단 오늘은 피제어 게인을 올리면 진동이 생기면서 응답은 빨라지만 진동이 높아지고 맥시멈 오버슈트는 커진다, 뭐 이런 정도만 이제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제어 효과에 대해서 지난번에는 함수의 형태로 해가지고 이 제타와의 오메가 n 값을 계산해 보니까 0.4, 이게 작아질수록 진동이 심해지는 거고, 그거를 이제 함수의 형태로 해서 한 번에 그리는 방법을 함수로 만들었어요. 이것도 함수 연습으로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함수로 만들기 위해서는 스텝 2 세컨드라는 함수를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그걸 또 여기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두 개의 함수를 또 만드는 것인데, 여기서 내부적으로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죠. 이렇게 놓고 새로운 함수를 만드는 것이죠. 또 한번 띄워가지고 새로 만들기로 해서 만들어 놨는데 또 만들죠. 뭐 그건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이렇게 해서, 네, 이번에는 똑같이 클로즈드 여기 세컨 루프라고 있는데 또 만들죠. 뭐 데이, 저는 04, 오늘은 2구에 뭐 함수명은 스텝, 근데 여기서는 이제 데이란만을 쓰지 말아야겠어요. 이건 함수명이 그대로 매트랩 파일명이 되기 때문에 스텝 세컨드라고 하겠어요. 스텝 리스판스라고 하겠습니다. 스텝 리스판스 PID 계약이야. PID. 네. PID 제어기의 리스판스 새로운 이름으로 바꿨어요. 네, 이렇게 바꾸고 요걸 확장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M 파일로 해서 요 이름으로 저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펑션 네임도 똑같은 이름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펑션, 네, 이렇게 만들고, 역시 T 벡터와 Y 벡터를 출력으로 하는 그런 함수고, 함수명은 파일명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파일명이 뭐였죠? 네, 뭐였어요? 스텝, 네, 리스프 PID 이렇게 바꿨죠. 그러니까 지금 함수화된 것은 함수명하고 파일명이 같아야 됩니다. 네, 뭐라고요? 해야 된다. 요 파일명하고 요 함수명이 같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아규먼트라 그러죠. 함수의 인수는 일단 KP 하나만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나중에 확장해 나갈 거예요. 네,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함수의 R은 사실은 그대로 써도 되는데 좀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탭을 걸어주겠어요. 탭은 걸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탭은 걸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함수, 여기서 쭉 만들었던 거를 전부 메인 바디로, 함수의 메인 바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함수하는 게 좋을까요? 네, 아까 요 B 컨트롤 시스템 요거였죠? 요거였나요? 아닌가요? 왜 사라졌나? 하나 더가 있는데 여기가 더 있나 보다. 네, 이렇게 요걸 치면 여기 좀 얘가 작아져서 근데 얘를 좀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키우면 얘가 더 보이겠죠? 네, 제가 원하는 건 요거였습니다. C루프에 요거에서 지금 tconst와 kv, kp, kc, kf, kthen까지 C루프까지 해서
그 다음에 Y 스텝 그림 그리기 전까지 얘를 전부 메인 바디로 하겠어요. 그쵸? 컨트롤 C 해가지고 함수화 한 거니까 그러면 스텝 리스판스 PID 요거에 전부 컨트롤 V 해서 가져오겠어요. 네, 이렇게 가져왔어요. 허허, 한 번에 탭 거는 게 되나요? 컨트롤 했어. 그래서 탭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딱, 네, 걸려지네요. 한 번에 잡고 탭을 한번 걸면 전부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역시 KP 50으로 놓고, KP는 받아올 거예요. 받아올 거니까 이거 없애야 되겠네요. 이것만 없애고. 네, DC 모터는 그대로 0.024K 이거 그대로 쓰겠어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댐V 적분기 넣고 DC 모터의 위치 제어 모델 계산했고 그 다음에 비례 지역이 KP죠. 여기가 KP인데 여기 받아오는 값이니까 상관없고 비례 지역이 위치 제어 모델 계산해주고 네 이것은 일단은 좀 뭐 지난번에 공부한 거니까 지우도록 하겠어요. 딱 이렇게 지우고 그러면 댐딘의 최종적인 전달 함수는 네 C루프로 해가지고 걸었죠. 그 다음에 프린트도 일단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니까 여기서 출력하는 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중간에 검증하기 위한 거니까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오메가 n 제타 이것도 역시 계산하는 아마 해본 거니까 이것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출력은 뭐가 나온다고요? 그냥 t 벡터하고 y 벡터만 나오는 걸로. 죄송합니다. 마이크 누가 좀 켜놨나 봐요. 꺼주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강의를 내가 녹화 중에 있기 때문에 네, 잡음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t 벡터, r 벡터도 실은 그림 그릴 때 필요한 거였기 때문에 이것도 필요가 없네요. 빼갔습니다. 이렇게. 네. 그러면 결국은 들어오는 거는 KP, 나가는 건 T 벡터와 Y 벡터죠. T 벡터와 Y 벡터. 이게 이제 리턴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거는데 매트랩의 펑션 문법이니까 그건 따라주기로 하고 네, T 벡터 계산됐고 Y 벡터 계산됐죠. 네. 끝났어요. 네. 잘 보면 네 아무 문제가 없죠. 쪼로록 들어가서 아무튼 모타의 모델로부터 최종적으로 프렌트 모델까지 만들었고 프렌트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스텝 리스판스까지 구하는 것까지 해서 출력하는 걸 펑션 스텝 리스판스 PID라고 만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요거를 저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호출만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아까 거 스텝 리스판스 C루프 얘네요. 얘를 또 보겠습니다. 저장했고 여기서 보면 요거를요 다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겠어요. 요거 남겨놓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얘를 이제 함수로 이제 호출한 거를 이름을 바꿔야 되겠죠. 뭐 요거를 뭐 함수 호출 0419 P 컨트롤 시스템 C루프 했는데 얘를 뭐 함수 호출로 해가지고 뭐 글쎄요 뭐 좋아요 뭐 PID 뭐 함수 호출 펑션 이렇게 하겠어요. 네, 뭐 일단 이렇게 이름 하나 붙였어요. 네, P 컨트롤 시스템 C루프 뭐 아무튼 뭐 좀 이름이 좀 길어졌는데 네, 그 끝에다가 PID 펑션을 넣었어요. 그러면 얘는 PID 펑션을 호출하는 거니까 예. 얘는 이제 이 부분이 다 아까 함수 호출로 끝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기까지 쭉 가서 네 여기까지 다 날리고 함수 호출만 하면 되네요. 이거 어떻게 호출한다고요? 순서대로 간다 그러면 TY였네요. TY. 그러니까 그거는 기억해야 되지 않나요? 네. 기억했어요. ty. 그러면 여기다가 대문자 ty를 받아서 아까 함수명이 뭐였죠? 네. 스텝 보고합니다. 저는 리스프 PID 그쵸? KP를 보내준다 했잖아요. KP 얼마를 보내줘요? 50 가볼까요? 50. 네. 50 보내줬어요.
네, R은 그림 그릴 때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R은 넣어주고 스텝은 좀 TI를 받아왔으니까 이거 필요가 없네요. 네, TI 넘어왔죠? TY, BBB 이렇게 되니까 이거 끝났어요. 함수로 호출한 것입니다.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실행, 네, 쪼르륵 이게 왜 나오나요? 플랫, 네, 네, 실행이 됐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럼 여기서 값을 뭐 20으로 바꿔볼까요? 그러면 이게 아까가 돌아간 건지 변화가 된다 그러면 네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함수가 돌아간 것이죠. 이게 왜 출력이 되나요? 이게 출력되는 게 마음에 안 들죠. 아마도 여기 세미콜론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세미콜론을 넣어버리면은 요 출력 실제 y 값을 출력하고 있는 부분을 생략할 수가 있죠. 네 지금 이렇게 들어갔고 네 넘된 이런 값은 쭈르르 출력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도 역시 함수에서 저항법을 생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를 세미콜론을 붙여주고 함수는 조용해야 되니까 여기도 세미콜론 넣어주고 네 세미콜론을 다 넣어주면은 뭐 여기도 세미콜론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세미콜론 들어가고 이게 하지만 함수는 좀 조용해야 되잖아, 그지? 그럼 여기도 좀 저장 한번 눌러주고 다시 가서 한 번 더 실행해주면 조용히 끝나야 되고 그림만 딱 나와야 되죠. 그림을 또 바꾸고 싶으면 네, 리스판스 2배로 늘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 명령창에서 나오는 결과 그 다음에 그림 나오는 결과 이렇게 양쪽 확인하면서 이게 실행이 제대로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실행해 보겠습니다. 명령창 확인해 보면 깨끗하고 이거 올라갔고 네, 아주 깔끔하게 함수화를 하는 거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제가 지난번에 한 거를 좀 반복하고 있고 오늘 추가로 한 거는 C루프 시리즈 이런 함수를 써가지고 조금 더 시스템을 일반화시켰고 그다음에 향후에 이제 우리가 P 제어기만 다뤘는데 D 제어기를 다루기 위해서 제어기를 좀 일반화시켰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메인, 사실은 이제 오늘의 주제를 아직 안 꺼냈어요. 오늘의 주제는 뭡니까? 디제어기거든요. 디제어기를 이거 여러 개 만드는 건 지난번에 한번 한 거니까 생략하도록 하고, 네, 좋습니다. 자, 디제어기 효과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오늘 또 두 번째 마지막 제가 정리한 블로그의 디제어 효과 이거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D제어기라는 것은 이렇게 P제어기에다가 미분기를 하나 더 달아가지고 KD라는 비례제어게인 미분제어게인을 넣고 S 오퍼레이터 네 미분기죠. 이걸 넣은 것을 PD 제어기라고 합니다. 이거의 전체 전달함수를 구해보게 되면은 전체 전달수를 구하는 거는 우리가 했죠. 1 플러스 GH분의 G로 해서 계산해 보면은 이렇게 계산이 되고 이거로부터 감세기 모델로 또 구해보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이 결과를 보면은 네 D 제어 개인으로 인해서 추가로 인해서 얘가 증가된다는 거예요. 예? 증가된다. 증가됨으로써 우리가 실질적으로 감세 효과 똑같은 KP에 대해서 디제어 게인을 누게 되면은 전체 감세 개수를 상승시키고 그거에 따라서 오버트를 증가시킬 수가 있는데 그러면 교수님 이상하지 않아요? 그냥 P 값을 P제어 게인 값을 줄이면 자연히 뭐 최타 값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P 게인은 유지된 채로 최타 값을 줄이고 싶어요. 왜요? 늘리고 싶어요. 왜요? 이제 우리가 나중에 디스터번스 효과를 공부하다 보면은 P 게인이 높을수록 디스터번스에 대한 오차를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최타
감색의 수를 높여줌으로써 오버슈트를 줄이려고 하는 걸로 P 게인을 낮추면 디스터번스에 대한 디스터번스 리젝션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P 제어 게인을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 유지하면서 오버슈트만 줄이려면은 DJ 게인을 추가하면 된다는 거예요. 또 그런 양쪽의 그 뭐라 그럴까 제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P 제어 게인은 유지하고 뭐 50이면 50, 40이면 40을 유지하고 그러면서도 나타나는 제어기의 뭐라 그럴까 오버슈트는 줄이고 이렇게 하고 싶은 것을 우리는 디제어 게인을 추가한다고 합니다. 일단은요 그러기 위해서 시스템을 이번에는 좀 더 복잡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제어기를 뭐라 그럴까 D 제어 게인까지 추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것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의 펑션으로 가가지고 여기서 여기로 가야 되죠. 자, D 게인을 넣기 위해서요. 여기를 D까지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KD 이렇게. KD 값을 넣었어요. 지금은 0이에요. 그 D 게인을 넣으려면 얘를 구현해야 되는데 1 플러스 KPS 아닙니까? 그럼 거꾸로 쓰면 KDS 플러스 KP잖아요. 그러니까 C 제어 루프에서 요거를 이제 바꾸는데요. 여기를 이렇게 놓고 KD 한 칸 띄고 KP 이렇게 넣으면은 자연히 얘는 뭐랑 똑같은 거래요? 자연히 얘는 퍼센트 S 다각꼴로 넣는다 그러면은 네 KDS 플러스 1의 효과 아닙니까? 네 S KD의 S 플러스 1 그러니까 요걸 먼저 쓴 거죠. KP KP. 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거 D 제어기가 아니다. PD 제어기가 되는 겁니다. PD 제어. 네. 분자식은, 네. KDS 플러스 KP가 되지 않습니까? KDS 플러스 KP. 네. KDS. 요거는 S가 붙는 거니까 KP. 분모는 그대로 1로 놓으면, 이게 PD 제어 효과가 되는 거예요. 네. 아까 우리가 뭐로 만들었기 때문에, 일반화 시켰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일반화 시킨 거에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만약에 이걸 이렇게 안 했으면 또 이거를 갖고 전체 전달함수 구하고 수식 코드를 막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대로 다 놔두고 요 C 모듈만 딱 확장시키면 전체적으로 시리즈 그다음에 C 루프 이거에 의해서 전체 피드백 루프가 계산이 되는 것이죠. 네. 그렇고 KD를 호출할 때 KD 값을 0으로만 보내주면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요거를 가지고 먼저 감쇄기를 계산해 주는 부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감쇄기도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여기 보면 감쇄기를 최타는 이렇게 구한다고 했는데 오버올 시스템의 전체 전달함수의 감쇄기만 구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살짝 그러면 감쇄기를 출력하는 부분을 코드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지운 부분을 다시 살려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다시 우리가 P 컨트롤 시스템에서 감쇄기에 쓰여진 코드가 있죠. 요거 있었지 않습니까? 네, 덴시 오메가에 요거를 또 잠시 데리고 와가지고 지웠으니까 컨트롤 C에서 다시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뭐 맨 끝에 놔도 중간에 놔도 되는데 맨 끝에 놓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역시 잠시 체타 오메가 n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탭 걸고 그러면 여기서는 그냥 리턴은 없지만 여기서 세미콜론을 없애봄으로써 여기서 출력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아까 KP 얼마죠? 20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해 보면 0.707이 나왔으니까 우선 KP가 제대로 되는 걸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대로 해서 얘를 저장하고 그다음에 호출하는 부분에서 20만 넣어서 과연 20이 나오는가로 0.707이 나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행해 보면은 이제 아까 스텝 리스판스에 체타를 출력하는 부분이 추가됐기 때문에 여기 확인해 보면은
오류. 네, 무슨 오류가 나왔을까요? 네, KP 값을 보내질 않았네. KD 값을 일단 KD를 0으로 놓고 네, KP 지금 요것도 여기다가 주석 처리를 하겠습니다. KP는 0으로 보낸 거고요. 이게 좀 이상하죠? 예, 그럼 실수할 걸 대비해서 뭐 실행하기 전에 여기다가 그냥 아예 요거를 하드 코딩하지 말고 변수화 합시다. 그걸 하드 코딩이라고 해요. 예. 자꾸 실제 상수로 쓰는 거는 최대한 배제를 하는 거죠. KP 20, 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KD, 네, 0. 이렇게 해주면 실수가 없죠. 그리고 항상 여기는 호출할 때는 하드 코딩. 직접 상수로 보내는 것보다는 변수로 보내는 것이 프로그램의 유연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주면 여기 주석 처리 굳이 안 해도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해줘가지고 일단은 똑같이 0.707이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행해 보면은 네, 또 오류가 납니다. 이번엔 무슨 오류가 날까요? 루프 PID 이걸 다시 가보겠습니다. 스텝 리스프 KP20 KD 네,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여기도 저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또 아무 문제가 없네요. 그런데 체타 0.075 네, 이 부분이 조금 이상합니다. 아마 또 값이 좀 이상해요. 지금 마음에 안 듭니다. 네, KP20 그러면 40으로 가보겠습니다. 값이 얼마가 나오나? 그 그림도 지금 얼마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나왔고 그러면 얘가 40인 경우에 지금 최타 값이 이렇게 나와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0.07이면 너무 작게 나온 거예요. 40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네. 네, 0.077호로 얘가 항상 일정하게 나오고 값은 변화하고 있어요. 그쵸? 그림은 제대로 나오는데 값이 계산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60. 네, 확인해 보겠어요. 왜 최종 전달 함수가 어떻게 나오길래 계속 고정이 되는 걸까요? 어차피 그 값으로부터 계산되는 거니까. 네, 이렇게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중간중간에 검산하는 거를 거치고 또 실행해 보겠어요. 얼마가 나오는데 그런 거예요? 41.667. 그쵸? 그러면 여기서 50으로 또 늘려 볼게요. 50으로 늘리면 네, 50으로 줄이고 실행해 보면 이 값이 바뀌어야 되겠죠. 예, 20833333 점점 더 이상해집니다. 20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네. 네, 8333. 그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값이 바뀌고 있죠? 된 1, 된 2, 된 3. 값이 바뀌는데 왜 실행이 안 될까요? 볼까요? 다시 보겠습니다. 네. 프린트 시스템 3, 된 2, 된 3. 2 오메가 n 스퀘어 루트. 값이 왜 고정이 될까요? 제타. 2 오메가 n. 자, 덴3는 오메가 n의 스퀘어. 오메가 n은 네, 덴2는 2체타 오메가 n. 맞는데 이 값이 안 바뀝니다. 요거 제가 나중에 제가 좀 시간을 두고 이 검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아무튼 D 효과를 한번 보는 걸로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안 되니까 최대한 이대로 놔두고 나중에 이 부분을 좀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안 되는 이유는 제가 갑자기 수업 중에 찾으려니까 요거는 다 주석 처리를 해서 일단은
중요한 건 PD 제어기를 우리가 함수로 만들어 놓고, 네. 그 다음에 리스판스 효과만 오늘은 보는 걸로 하고, 아까 이 부분은 제가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지금 주석 처리를 했죠? 다시 실행해 보면은 일단은 리스판스만 우선 나오는 걸로 함수에서는 그렇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실행해 보면은 조용히 리스판스만 나오는 걸로 그렇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좀 꺼주십시오. 찍찍 소리가 나요. 50. 네, 50 이렇게 해가지고 실행해 보면은 리스판스가 올라갔죠. 자, D 효과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를 넣으려면 여기다 1을 얘가 추가해 보겠어요. 1. 네, 그동안 D 효과를 안 넣었는데 1을 넣고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해 보 네, 이렇게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D 효과. 똑같은 50을 넣으면서 D로 인해서 네, 이렇게 리스판스가 나오고 있죠. 또 만약에 D를 0.5만 놓겠습니다. 0.5. 네. 실행해 보면 네, 약간 아까 50이랑 동시에 비교해 보고 싶어요. 동시에 비교해 보기 위해서 그림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만들 수가 있냐면 두 개 동시에 그리는 그림 이 부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D를 1과 60을 동시에 그리는 그림으로 한번 넣어 본 거예요. 그거를 네, 코드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동시에 그려질까요? 네,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다가 동시에 그리려니까 여기를 T 그쵸? 1 T1으로 놓겠습니다. T1 이렇게 놓고 얘는 KP가 없는 걸로 여기는 이제 상수화할 수밖에 없네요. 그러면은 50과 없는 거 이걸 0으로 놓고 이렇게 놓고 y1을 놓고 이걸 복사해 가지고 네. KP가 있는 거 이걸 1 이렇게 놓고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요거는 2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바꾸면 네, 함수를 두 번 호출해서 한 번은 y1으로 한 번은 y2를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r 값은 그대로 놓고 플랫만 두 번을 호출하는데 홀드온이라는 명령을 써서 네, 홀드온이라는 명령을 써서 앞에 그림을 지우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려면 또 앞에 거는 또 살아있을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다 지우고 클리어 올 해가지고 처음 그림들은 다 지우고 그 다음에는 여기서부터는 앞에 그림을 지우지 말라는 명령으로 홀드온을 넣고 또 요거를 y1으로 바꿔주게 되면은 첫 번째는 y1을 그리고 홀드온을 한 상태에서 y2를 그려라 이렇게 바꾸면 동시에 두 장의 그림이 그려지겠네요. y2는 여기다 이렇게 그려라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은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컬러를 얘는 뭐 그린으로 바꿔라. 그럼 여기를 그린으로 바꿔라.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바꿔주면 네 됐죠. 그러면 뭐 문제가 없죠. 뭐 여기서는 뭐 레퍼런스 R은 뭐 연달아 아니군요. 여기를 그린으로 바꾸고 네 여기는 지워도 되는데 그냥 또 써도 되죠. 두 번 그리는 거니까 R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은 블루, 그린, 레드 네 그런 식으로 바꿔주게 됐고 요것은 또 이름을 바꾸죠.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얘는 두 장의 그림을 그리는 거니까 PD라고 할까요? PD2 네 그러면 P 펑션 2라고 예, 이런 식으로 네이밍하는 거 저 싫어하는데 그냥 얘기 나는 기억을 못하니까 나 일단 2로 바꿨어요. 네, 이렇게 실행해 보면은 네 똑같이 그림이 두 장이 그려지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안 그려지나요? 볼까요? 다시 한번 네 그려졌죠? 이렇게 파란색
빨간색. 그러니까 파란 첫 번째 그림 블루가 네, KD가 없을 때. 그러니까 같은 KP가 50에 대해서 오버슈트가 이렇게 있었는데 D 효과를 1을 넣어줌으로써 Y2 그린으로 네, 이렇게 표시된 거니까 D 제어 효과 훨씬 더 부드럽게 제어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일단 PD 제어기까지 해서 오늘 시뮬레이션 해보는 매트랩 프로그래밍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신 분 잘 됩니다. 저한테 채팅창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네, 좋습니다. 세 분. 네, 좋습니다. 네, 오늘 뭐 일단 네,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아까 안 된 부분, 이제 실질적으로 결과를 해석하는 부분에서 디지어 개인이 들어감으로써 왜 이것이 줄어드는가? 실질적으로는 최타값을 얘를 늘리는 효과가 있더라는 건데 그걸 좀 아쉬운 점은 아직 제가 코드 오류를 못 찾아가지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최타값을 출력하는 부분에서 결과를 딱 보여주려고 했는데 뭔가 어리석은가 오류로 인해서 지금 최다값을 출력하는 부분은 뺐고 리스판스로는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렇게 해서 리스판스로는 확실히 디제어 효과로 이것을 줄일 수 있었다. 네,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직접 뵙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대신하게 되었는데요. 아무튼 다음 시간에 좀 더 이 디제어 개인 효과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PID 제어의 풀 I 제어 그 다음에 그 PID 지역을 다 달았을 때 전체적인 시스템 해석을 한 번 더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PID 튜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럼 PID 게인을 어떤 식으로 설정할 것이냐 하는 PID 어토 튜닝까지 해서 다루고 그 다음에 디스터번스 효과 네 이제 디스터번스부터 시작해가지고는 매트랩을 확장해가지고 시뮬링크로 이제 들어가 줘야 되는데 멀티 인풋 프로블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해가지고 좀 더 PID 지역 개인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인사하고 헤어집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보아요. 네, 네, 나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